다음은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님과 참여단체 6분의 기자회견 낭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차게 격려의 함성 와를 3초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윤 대통령은 개헌안정 국민바로 권리보장특별법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강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 3일 전 임기 반환점을 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약 17%에 불과하다. 이는 더 이상 통치하거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다수 국민이 윤 대통령은 물론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을 뜻한다. 적으로 무신 분립이다. 불신을 받은 지도자는 즉각 물러남이 원칙이다. 게다가 우리 국민은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여러 차례 경고를 보낸 바 있다. 특히 지난 4월 10일 실시한 22대 총선은 결정적일 정도로 명백하고 심각할 정도로 중차대한 경고였다. 이처럼 극명한 신뢰 상실에도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진행된 탄핵 정원이 143만 4,784명을 기록했다. 최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전쟁이기 조장, 일제강제징용 문제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 정원 사유들은 모두 사실관계가 확정될 경우 모두 탄핵소추 여건을 충족했다. 문제는 헌법에 명시된 의결 종족수였다. 이미 한 차례 탄핵을 둘러싼 쓰라림을 겪은 집권 여당이 지지율 회복 대책을 놓고 크고 작은 갈등을 보였지만 탄핵만은 저지해야 한다는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탄핵을 바라는 국민 역시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까지는 100만 명 이상이 광장과 거리로 모여들고 있지 않다. 이러한 교착 상태, 총체적 난국 상태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이 하나의 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33개 시민단체는 자타가 공인하는 시민사회 원로 24인이 이러한 해법을 제안한 구국 중정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의결 종족수라는 저지선을 돌파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단 한 가지 이유를 제한다면 특별히 좋은 해법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차라리 거부권 행사요건을 5분의 3 이상으로 하자는 개헌안이 훨씬 쉽고 간단하며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게다가 87년 이후 전개된 개헌 시도가 왜 번번이 저질되었는지에 대한 숙고 등이 부족하며 독재시대의 유물인 재앙적 대통령 제도와 승자독식 제도 및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할 수 없는 공직자 선거법을 비롯한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현행 정치 3법이 유발하는 심각한 폐해 등에 대한 성찰 역시 부족하다. 특히 대통령 자격으로 윤석열이 현행 헌법 제6장 헌법재판소 첫 조항인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기할 수 있는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정의에 관한 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포함하여 대통령 파면과 구속 및 소급 적용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금지하면 물론 심지어는 개헌효력 미적용 등 임기 관련 헌법 조항과 헌법 정신 등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취약하다. 게다가 돌을 맞으면서로도 내 길을 가겠다는 당사자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서 어떻게 임기단축 동의를 얻어낼 것인가에 대한 역지사지 자체가 완전하게 결여되어 있다. 임기를 대폭 단축하고 4년제 대통령 정인제 도입 등은 당사자는 물론 일반 국민도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 헌법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단축하는 가장 쉽고 간단하며 빠른 길은 당사자가 자신 상태를 결단하고 용인하는 것이다. 더 이상 달성하는 것을 바라지 않을 정도로 무언가 큰 업적과 성과를 일궈내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예컨대 대헌안 등 국민 발의 보장과 명예 폐지는 난국 해법이자 주권자 시대 전환선도 징계되길 수 있다. 이에 우리는 그동안 국회가 작성해왔던 대헌안은 물론 법률 제정안, 개정안, 폐지안과 같은 모든 법안과 정책안 등에 대한 국민 발의 권리를 보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국민과 함께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거국 내각을 구성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당의 임기를 자진 단감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가 제정하라고 제안하는 가칭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은 일정 규모 100만 명 이상 국민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가 이를 심의하여 단일안으로 의결하거나 국회가 더 좋은 개헌안을 만들어낸다면 복사안으로 의결하여 국민 투표를 거쳐 국민이 양자택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개헌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 개정안, 폐지안은 성립 요건에 차등을 두어 일정 규모 100만 명 이상 국민이 발의하면 국회는 이를 심의하여 단일안으로 의결하거나 국회가 더 좋은 입법안을 만들어낸다면 복수안을 대상으로 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입법안을 국회가 의결하여 입법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첨언하자면 그 어떤 경우에도 모든 언론이 국민안과 국회안을 동등한 시간, 동등한 분량으로 보도해야 하며 개헌안이건 나머지 입법안이건 국민안이 성립되는 경우 그 의결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비용은 세입으로 보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와 국민 합의로 제정될 때까지 최소 월 1회, 최대 월 2회 연속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몇몇 특정 단체가 일방적인 주장을 선전하고 홍보하는 기자회견을 지향하여 이견을 갖고 있는 단체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기자회견장이 공론을 형성하는 현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결코 우리 제안이 최선이라거나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늘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합리적인 비판을 겸하게 수용하면서 보다 생산적인 대안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 2024년 11월 12일 광화문 광장 이수인 장무 동상 앞에서 개혁행동마당의 32개 시민단체 일동.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흥서단 이사장님을 역임하신 DMZ 평화네트워크 이사장 유종률 이사장님께서 국민기원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순차적 기자회견 기획 취지 및 향후 일정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격려의 함성 와를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 제안을 관계된 기자회견의 취지와 더불어서 향후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1로 3기니 국민 참여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합의한 것으로 독재시대의 유물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검찰 독재로 인해서 민생이 파탄되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제도가 갖고 있는 많은 각종 특권을 국회의원 출신 선출은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할 수 없습니다. 결선 투표 없는 승자 독식 제도로 인해서 공짜 후보는 공짜 선거법 위반하면서까지 후보 단일화라는 악습을 반복하면 물론 최근에는 기생적 시한부 이성정당을 악용하여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거대 양당 제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진영 간의 대립, 국민 분열 등이 폭발 직전까지 격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체적 견해가 다른 상태에서 심적 내정 상태에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대통령부터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을 적대시하여 반국가 세력이니 불순한 이적 용광 세력으로 갈라치기 하여 내전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적으로는 패권국가 등 초강대국이 주도하는 자국 이익 우선주의로 국제관계의 무역 질서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고 AI 등 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기존의 노동 배치와 재화 분배만으로도 100세 시대 저출산과 지방소멸 및 기후위기 등으로 국가 자체가 조만간 사라질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 역사가 보이는 사실은 국회와 정당 및 정치인에게 맡겨서는 이들 위기를 극복하고 자유와 평등이 골고루 보장되는 온전한 제7민주공화국 시대로 도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통령은 대헌안 등 국민 발의 권리보장 특별법 제정과 공포 및 국민개헌 보장 거국 내국 출범 이후 자녀임기 자진 반납을 결단하고 이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함께 국민에게 약속하라고 제안한 바입니다. 언론계는 물론 법조계는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대헌안 등 국민 발의 권리보장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 등에 관한 공론 조성에 적극 앞장서야 됩니다. 이어 향후 일정은 앞으로도 계속 제2차, 3차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2차 제안으로는 2024년 11월 27일 오늘 이 자리에서 개헌안 등 국민 발의 권리 보장 특별법 관련 민주당과 이재명 당 대표에게 드리는 중대 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